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MZ세대를 위한 결혼생활 베이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번 시간에는 어,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지 말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결혼을 하면 뭐 철수 아빠는 연봉이 얼마고 너무 돈을 잘 벌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왜 못 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면 배우자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 쪽에 그 집안 시댁에서 아파트를 사주고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가 있죠. 또 신부의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최고의 혼수를 해준다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를 출산하면 축하금을 얼마를 받았다느니, 출산 선물을 명품백으로 받았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비교의 어떤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분지족이란 말 쓰죠. 내 분수를 편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 OECD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죠. 그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그 머리 글자죠. 그 국가 중에 자살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4.6%라고 하죠. 그래서 OECD 평균이 11.0명에 두 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한국이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찾아온다. 부족했을 때의 내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다. 네모는 네모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란대로, 각각의 모양은 모양대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므로 그대로 보아주면 된다. 모두가 동그라미가 될 필요는 없다. 내가 네모인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점 꼭지가 사방의 위아래로 존재하니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좋은가.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배우자 단점 찾아내요. 괴로울 시간에 배우자 내 아이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위로해주면 어떨까?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보다 더 잘하는 분야의 사람은 존재한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내 아이가 뭐 친구의 아이보다 뭐 더 잘한다, 더 못한다,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이제 비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125쪽에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친구는 아들, 딸 두 명을 키운다. 그 아들, 딸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한다. 우리 아파트 옆 단지에 살았는데 아이들 어릴 때 경기도로 이사를 갔다. 어릴 때는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 잘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나는 잘하나 보다 생각했다. 그리고 특목고를 간다는 것이다. 그때도 거기 빡센데 진짜 공부 좀 하나 보다 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들리는 소리는 공부 잘한다 했다. 아들뿐이 아니었다. 딸아이도 오빠가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봐서 그런지 공부 욕심이 많다는 것이다. 딸도 특목고를 간다고 한다. 그 친구는 날이 갈수록 간드러진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났다. 뭐야, 두 아들이 왜 이렇게 공부 잘하냐. 나는 부러웠다. 우리 애들도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며 스스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은근히 생겼다. 하지만 다 똑같을 순 없음을 난 알고 있었다. 나의 욕심을 줄이는 길이 아이들과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다. 각자의 개성과 능력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구의 아들은 서울 최고의 대학에 최종 합격을 했고, 딸아이도 알아준 여대에 입학했다. 우리 아들들도 성적에 맞춰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아이들 자랑에 여념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을 주인인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아픔과 갈등을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된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존재하고 지구도 돌고 있다.
그 넓은 세상과 지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는데 한낱 그 조그만 물질과 욕심에 연연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 설령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일생 동안 원하는 물질과 욕심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낙담하지 말자. 그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은 생각보다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살아보면 알 날이 올 것이다. 그렇죠? 의미 있는 일은 상당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교한다는 거, 특히 이제 다른 배우자와 비교한다는 것도 나는 뭐 이렇게 사는데 뭐 누구는 강남에서 막 아파트가 뭐 몇 채다. 이렇게 또 비교하면 정말 끝이 없죠. 그러니까 비교는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나보다 못한 이런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이 적당한 비교는 좋지만 그 비교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어떤 현재 삶에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